아니, 나쁜 짓은 안 했어. 그저 멍청한 짓을 한 거지. 영화 바벨에서 일이 꼬이던 순간 아멜리아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게 되죠.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도 일이 잘못되려면 꼭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나쁜 짓보다 더 나쁜 게 멍청한 짓일 때가 많아요.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2020년 6월 4일 목요일 장예원의 시네타운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영화 바벨에서 September였어요. 이은미 씨가 저는 이 노래 들으면 황정민 배우가 생각납니다. 방송에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이 노래를 불러서 분노의 머리 잡기를 당하셨다고 아주 해맑게 얘기하는 거 보고 엄청 웃었습니다. 진짜 정말 맑게 신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민 씨가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냐고. 9645님, 예디 제 마음을 후벼 파는 오프닝이었습니다. 이사를 잘못해서 정말 최악의 집을 고르고 말았어요. 다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네요. 나쁜 짓보다 더 나쁜 게 멍청한 짓일 때가 많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브래드 피트와 케이트 블란쳇이 부부로 나왔던 영화 바벨. 4개의 나라에서 벌어진 비극이 알게 모르게 연결돼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이야기였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고 또 마음을 잃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우리한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또 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오늘 시내 초대석 함께해 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하는 다큐 영화 들리나요를 들고 찾아오셨는데요. 어떻게 다큐의 주인공이 되셨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5407님, 오늘 교수님 오시네요. 필기 준비해야 되나요? 신성준 씨도 김창욱 교수님 나오시네요. 다음 주에 들리나요 보러 갈 건데 기대해 봅니다. 별명이 또 강연계 BTS시잖아요. 오늘은 또 얼마나 빵빵 터지는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고민 있는 분들은 또 사연 남겨주세요. 잠깐 시간 만들어서 진솔하면서도 또 마음이 와닿는 상담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로 영화에 대한 궁금증 또 김창옥 씨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 고민 다 보내주세요. 장예원의 시네타운 이 시간은 이카운트 ERP, 현대오일뱅크, 농협은행,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덕은 리버워크, 올바른 소파 자코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와 팽수의 샤프란 아우라, 명륜 진사갈비, 지벤세이프티,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이부자리, 오르나민씨, 신광교 제일풍경채, 원할머니 보쌈 족발, 삼성화재 다이렉트, DMC 스타부즈 향동, 메리츠화재, HL 사이언스와 함께합니다. 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시내 초대석. 매해 평균 500회, 2000시간 이상의 강연을 펼치는 분입니다. 그렇게 지난 19년간 7,000회, 이것보다 훨씬 더 할걸요? 더 넘는 강연을 진행하셨다는데요. 강연계 BTS, 대한민국 대표 소통 전문가, 영화 들리나요의 김창옥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하면서 가장 긴 소개 멘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자, 먼저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로 강연으로 여러분 만나 뵀는데요. 김창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많이 쑥스러우시다고. 네, 이게 강연 외에는 좀 다 쑥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윤주희 씨가 김창옥 교수님 시네타운과 소통하러 오신 건가요? 오늘은 본방에 이어서 다시 듣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손정아 씨 문자 직접 읽어주실까요? 어머 짙은 눈썹 또렷한 눈 완전 제 이상형입니다. 6223님 옥 중에 옥 김창옥이라고. 진짜 팬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3984님 김창옥 교수님 팬입니다. 교수님 강연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을걸요?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만 하다 끝나시는 거 아니죠? 네, 이게 참 강연에 그게 있는데 네. 그 외에는
제가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좀 쑥스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샤이하시구나. 아니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렇게 무대에서는 네. 정말 막 카리스마 넘치시고 유머 유쾌하신 분이 그거는 이제 정확한 대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강연에서 하고자 하는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조금 풀릴 거예요. 맞아요. 점점 나아질 겁니다. 최은수 씨도 꺄 오빠 하고 오빠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오늘따라. 지난 19년 동안 그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7,000회보다 훨씬 더 넘는 강연을 하셨잖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시죠? 뭐 거의 그렇게 따지면 한 뭐 10,000번 전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한 달에 한 30번에서 40번 정도를 했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근데 이제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받으면서도 소모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지 몰랐던 것 같아요. 좋아서 해서. 맞아요. 좋아서 했고 또 해야 했기도 했고 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힘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즐겁게도 했고 또 뭐 나는 프로면 프로에 걸맞는 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좀 자존심도 셌던 것 같아요. 네. 힘든 거 이렇게 티내지 않고 다니시면서 하셨구나. 그리고 또 일을 불러줄 때 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쳐야 된다는 또 그런 불안함도 있었고 뭐가 다 이렇게 짬뽕됐던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거는 어디서든 다 허용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중통령으로 또 통하시잖아요. 그 어머님들과의 소통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진짜 반응이 뜨겁던데. 제가 이제 엄마가 있고 그리고 제 누나가 4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80대, 큰 누나는 60대. 그래서 이게 연령대별로 다 누나가 있어요. 그 굉장히 효과가 좋았겠는데 도움이 많이 됐겠어요. 누나들이 사는 거, 엄마 사는 걸 보고 이게 여자의 일생이 좀 이런 게 있구나. 그게 아마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누구보다 빨리 캐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정유미 씨가 진짜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진짜 많던데 국가기관, 뭐 교정, 뭐 여성 재소자 모임 등 진짜 많은 곳에서 하시더라고요. 소년원 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강연을 들을 때는 거의 이렇게 잘 안 듣거든요. 안 듣는 표정이에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쭉 일렬로 서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때 저보고 잘 들었다고 딱 악수를 하는데 그때 느낌이 상당히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때는 뭔가 이 친구들이 집중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맞아요. 듣고 있다는 느낌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시선은 다른 데로 주고 소리는 듣는 그리고 정말 자기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로 듣고 정말 잘 들었다. 이렇게 저한테 악수를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학생이면 이렇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줍음 없이. 네, 뭐랄까 그게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특유의 그런 느낌을 받으셨구나. 센 척하지만 여린 친구들. 실제로는 여리고 다 듣고 있는. 그럴 수 있죠, 진짜. 강의를 할 때 그러면 그 중요 주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원고가 없이 그냥 애드립으로 대부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짜여진 틀 정도만 갖고 하시는 건가요? 기본 최소한의 틀은 있는데 대상에 따라서 좀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여성 강의인지 남자 강의인지 여성인데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분들이면 또 그쪽 버전으로 가야 되고 또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이면 또 이쪽 버전으로 가야 되고 그때그때 다르게 그 맞춤형으로. 혹시 뭐 중간에 실수를 한다던가 뭐 머릿속이 하얘지거나 이런 순간들은 없으세요? 워낙 베테랑이셔서. 강의를 1시간 강연이었는데 25분 늦은 적이 있어요. 어떡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분위기 많이 하려고 이제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제가 노래를 한 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그 강연장으로 가는 내내 제가 늦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엄청
이 속이 타고 목이 타니까 이미 목이 다 말라버린 상태에서 만회하려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거기서 음이탈이 나버리더라고요. 그치만 분위기 너무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때? 아니 표정이 왜 노래를 했니? 우리가 너한테 노래를 주문하지 않았는데. 빨리 강연은. 그때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진짜 식은땀 나고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뭐지? 막 엄청난 회의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성공한 대처법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땐 그냥 실수로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다음부터는 절대 늦지 말아야겠다. 교훈을 남겼네요. 네. 6230님 교수님 드디어 주인공 데뷔이신가요? 특별시민 나쁜 녀석들 찍고 단독 주연이라니 엄청납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네. 그 나오신다고 해서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숨은 창옥 찾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에 네. 영화 미싱 그리고 네. 특별시민 등에서 단역으로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장면에서 나오신 거죠? 기술자들이라는 영화가 아마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 돈 먹은 비리 회계사로 이제 조직의 형님의 돈을 관리하다가 제가 그 돈을 먹고 네.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결국은 그 형님께 잡혀서 죽는 그 역할이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몇 편 정도 출연하신 거예요? 4편 출연했고요. 네. 한 편 올 하반기에 개봉을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어떤 영화인지 네, 미리 여쭤봐도 되나요? 영화는 이제 국제수사라는 영화고요. 국제수사에 나오세요? 네, 거기에 이제 조개구이집 사장으로 그 주인공 형사들이 잠시만요. 와서 아니 캐릭터가 네. 정말 다양하시네요. 그러니까 강연에서의 모습 말고 다른 배역을 감독님들도 권하고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국제수사에도 나오시는구나. 네. 진짜 눈 크게 뜨고 찾아봐야겠네요. 처음에 그 연기를 시작했던 계기가 쌍둥이 아들들과의 갈등 때문이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시작이 된 게 맞나요? 그거는 그 연기는 이제 다른 연기인데요. 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귀가 안 들리시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게 뭔가 관계가 형성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결혼을 하고 나서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생겼는데 이 친구들하고 제가 고개를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버지하고의 그 모름이. 소통이 안 됐던 게 네. 아들들에게도 이어진 거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연기는 아마 그거랑 조금 이렇게 그 혼동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이게 안 되니까 그 연기라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뇌는 자연스럽게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자연스럽다는 말은 뇌에서 전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네네. 근데 그건 정확하게는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익숙한 방법이래요. 그렇네요. 길들여진 방법. 그래서 이제 전 아버지하고 좀 안 좋은 방면으로 길들여졌고 익숙해졌으니 내가 여기서 연기를 해야 원래대로 돌아오겠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좀 친절한 연기를 한 거죠. 그게 친절한 캐릭터를 친절한 연기가 먹히던가요? 처음에 이제 저도 어색하고 애들도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연기했던 그 가면이 제 얼굴에 약간 이렇게 피부화되는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연기를 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묻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신 거구나. 네. 주인아 씨가 저희 남편이 교수님 팬인데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 교수님 강의에서 그 네. 부모님, 네. 가족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상처를 재밌게 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그 본인의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는 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약간 예전에는 어떤 상처가 있으면 너무 심한 상처면 얼른 뭔가를 이렇게 봉합을 하고 뭘로 덮어서 이렇게 보호해야 되지만 또 어떤 상처는 이렇게 계속 그렇게 덮으면 오히려 안에서 골마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게 꺼내서 햇빛도 좀 쬐고
바람도 쐬고 이래야지 좋아지는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말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뭔가 거. 이렇게 덮어야 되는 때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덮은 걸 좀 이렇게 오픈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도 같고. 맞아요. 저 얘기하면서 되게 네. 힐링 받고 뭔가 저 지금 강연 듣는 기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좋은데요. 우리 영화 들리나요 이야기는 2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요. 추천곡 갖고 오셨는데 네. 어떤 곡이죠? Someone Like You 그 아델의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 좋아하시는 곡이 노래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아주 큰 홀에서 이분이 이 노래를 하는데 네. 제가 원래 이제 노래를 잘하고 싶었던 성악도였기 때문에 부럽기도 하고 참 노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자주 보는 곡이고 또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Someone Like You. SBS 생활정보. 아직 한낮이 아닌데도 꽤 덥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33도로 웃도는 곳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영남 내륙과 호남 내륙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대구와 영천 35도, 구례 34도, 순천 33도까지 지속했습니다. 또 강릉과 광주 31도, 대전 30도, 서울은 26도로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한낮 외출은 자제하시고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모두 높겠고 또 황사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폭염은 주말에 한풀 꺾이겠지만 주말 동안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안전속도 5030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장기현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0일 수요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들리나요? 김창욱 교수님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 들리나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들리나요는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를 못 해봐서 그 마음의 숙제를 한번 하려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착 하고 어차피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그 카메라 앞에서 그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영화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로 하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영화로. 근데 이제 친구인 상업영화 감독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더니 내용이 좋으니까 영화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작된 거죠. 교수님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는 일단 말이 없죠. 말이 없고 이제 술을 드시면 이제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소리로 했던 말을 계속하시고 이제 그러는 옛날 아버지죠. 옛날 아버지. 네. 지금 저 포스터 뒤에 거기 뒤에 있는 할아버지. 네, 사진에 네. 딱 보이는 분이 아버님과 어머니이시죠. 엄마, 네. 나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뭐 유튜브로 원래는 하시려고 했지만 영화화 한다고 했을 때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친구 감독님한테 넌 돈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제작비가 가장 큰 문제. 예, 제작비가 꽤 들어갈 텐데 네. 돈이 있냐 그랬더니 투자사를 알아보겠다. 내용이 좋아서 투자사가 아마 있을 거다. 그래서 투자사를 알아본 결과 투자 못 받았죠. 그래서 이제 감독과 제가 그럼 반반씩 내서 만들자라고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거 그렇습니다. 웃어도 되는 얘기인가요? 네, 좀 제작비가 회수돼야 되는데. 영화 들리나요? 네. 8394님이 보통 사람의 계속 말씀하셨던 그 김봉환 감독님과 술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네.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하게 된 거잖아요. 네. 보통 사람의 김봉환 감독님 그리고 낭만 닥터 김사보, 베가본드의 신스틸러 배우죠. 신승환 씨가 네. 공동 연출로 네. 두 분이 함께 하셨네요. 신승환 배우하고는 한 8, 9년 전에 기술자들 할 때 네. 그때 이제 같이 출연 배우로 만난 거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연출을 그래서 함께 이제 하셨을까요? 제가 사실은 뭐 말만 뭐 소통에 대한 강연을 하지 그 이렇게 친구가 없이 오랫동안 지냈었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네. 그러다가 거의 아마 첫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신승환 배우와. 씨와. 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쓴소리도 하고 그리고 저를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도 바라봐주는
동생이자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제가 그 강연장에서만 좀 소통을 하는 편이고 강연장 외에서는 소통이 안 된답니다. 지금 주변 아까 처음에 보면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제 뒤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다 제 뒤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창욱이가 이제 바로 저 감독이랑 둘이 해서는 아마 이게 중간에 아마 엎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김봉환 감독도 승환아 네가 창욱이를 잘 알고 그러니 중간에서 그 어려운 그 쿠션 역할을 해라.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영화적인 부분은 아마 이제 그 우리 김봉환 감독님이 했고 그리고 또 그 영화라는 게 그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진행하면서 온갖 정말 그 영화를 또 만들어내는 네. 또 그 일이 있거든요. 제작자 같은 그 일을 이제 신승환 배우가 뭐 무릎의 연골처럼 충격을 받아내면서 신승환 배우가 정말 큰 역할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인터뷰를 한 것도 신승환 배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처음에 저희 엄마가 전라도 사투리 쓰고 되게 재미난 분인데 시네마용 카메라를 들고 스태프들이 갔더니 갑자기 표준말을 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하고 평상시에 싸웠는데 또 갑자기 사이좋게 연출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이제 신승환 배우가 이렇게 중간에서 꼭 필요한 네, 정말. 역할이었네요. 근데 전 사실 영화를 미리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어머님이 네. 유쾌하시던데요. 재미 포인트는 어머님께서 그렇죠. 많이 나온 게 아닌가. 터지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은 엄마 대사더라고요. 네네. 그 어머님의 그 시원시원함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들리나요 확인하시면 정말 재밌는 모습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는 안 하셨나요? 아버지는 좋아하셨죠. 진짜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다는 걸 좋아했던 게 아니라 수술을 이제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라. 그러니 그 아버지는 좋아하시고 엄마는 반대하셨죠. 어머니는 왜 반대하신 거예요? 귀가 안 들려도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남편이 귀가 들리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페이드 아웃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엄마는 이제 암전되는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원하셨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또 조명이 들어온다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절한가? 우리 어머님이 또 거기서 엄마의 힘든 인생 네. 그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시골에서 두 분만 사시는데 뭐 여러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처음 제안을 하셨을 때 저는 그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게 식탁신인데요. 굳이 말하면 시골 저희 집에서 제가 아버지 이게 수술이 되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검사해서 된다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시거든요. 하셔야죠. 이게 명배우의 네. 대사죠. 이게 뭐 안에 뭐가 엄청 여러 개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제 멋쩍어서 웃으시는 거죠.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하고 싶소라고 묻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막둥이가 해주면 난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한 그 마음을 표현을 하시죠. 그 장면에서 제가 눈물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인상을 쓰고 화내고 말이 없고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자라면서. 저는 그 미리 영화를 봐서 그런지 지금 얘기하시는데 다시 보이시죠? 그려지면서 네. 좀 마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모든 치아를 드러내고 웃으시는데 태어나서 이제 처음 그 모습을 봤거든요.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를. 근데 그게 희한하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 들리나요 보시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님도 떠올리게 되고 네. 김창욱 씨의 그 진솔한 마음은 뭘까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네타운 가족들에게 꼭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이번에 또 가져오신 곡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떤 곡이죠? 네, 그 폴킴 씨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8003님, 들리나요? 시사회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빠 생각이 나서 마스크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이야기도 좋았지만 제주도 풍경이 너무 예뻤어요. 교수님 고향이 제주도. 네, 고향이. 부모님은 전라도 분들이신데 이제 한 50년, 60년 전에 제주도로 오셔서 전 제주도에서 났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엄마 아빠가 서로 스포츠 하셨거든요. 그 K1 네. 하셨어요. 두 분이서. 그래서 뭐 안바 이런 기술도 많이 실황을 받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자주 다투시니까 네. 통째로 제주도가 싫더라고요. 그 기억 때문에. 네, 그런 기억 때문에. 근데 반대로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교수님도 고향에 머물면서 또 힐링을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연을 좀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한 것 같고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이제 집에다 얘기를 하고 그때 또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도 받고 이래서요.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 내가 어차피 방송 또 유튜브도 찍고 이래야 되니 제주도에 가 있고 주말에 이렇게 좀 가족들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면 더 좋고 내려오고 뭐 좀 그런 프로젝트로 살아보자. 네. 그래서 이제 컨펌이 나가지고 온전히 거기서는 힐링하는 시간, 좀 채우는 시간을 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럼 제주도에서 그 생활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오르고 네. 그 바닷가 해안가에서 자전거 타고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제가 자연을 좀 느끼라고 그 네, 제주도에 보냈더니 근데 그렇게 한 1년 하면서 정말 내가 이러려고 제주도에 왔나. 이럴 거면 차라리 일을 하고 서울에서 살면 되는데 서울에서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봐도 되는 걸.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작정한 것이 내 눈이라면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눈의 속도가. 눈은 뭐 순간 이렇게 하면은 뭐 몇십 킬로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내가 내 몸을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몸은 이때까지 살아온 내 습관의 속도가 있으니. 그러고 나서 조금씩 좋아지고 이제 그래서 제주도에서 뭐 표고도 조금 하는 데 가서 농장에서 일을 하고 뭐 제주도 옹기 이런 데도 가서 굽는 것도 좀 하고 뭐 메밀씨도 파종하고 이제는 좀 밖으로 나가셨네요. 네. 해녀 물질도 배우고 또 그런 걸 영상화도 하고. 네. 근데 듣자 하니까 영상화를 위해서 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영상이 치료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 그 영상에서는 제가 아무 대사를 안 하거든요. 그냥 노동만 합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말을 계속하는 사람인데 말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노동을 하는 거를 카메라에 담아서 봤는데 저한테는 그게 어떤 말로도 또 그 표현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어떤 그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워낙 또 밖에서 말을 많이 하셨던 분인지라. 네. 이송아 씨가 만약 지금 어린 시절에 김창옥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도 이 생각을 몇 번 해봤는데요. 영화에도 보면 보통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요. 근데 저는 참 이렇게 쑥스러워서 이렇게 딱 이렇게 번드르한 말은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냥 좀 이렇게 바라봐 줄 것 같아요. 가만히. 뭐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사는 저를 바라보고 뭐 이렇게 한 어깨 정도를 이렇게 토닥여 준다든지.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좋으면 뭐 살짝 허그를 한번 한다든지. 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아버님의 얘기도 아버님 얘기지만 김창옥 씨가 이 김창옥 배우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영화를 끝나면서 드는 마음이었거든요. 네. 진짜 뭔가 이분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저의 앞모습 말고 제 뒷모습을 감독들이 처음에는 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진행하다 보니 자꾸 그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지면서
무대에서 보여줬던 제 앞모습 그리고 모든 방송에서는 앞모습을 보여주지 맞아요. 그의 뒷모습을 비추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게 됐고 저도 그 뒷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또 되게 의미가 있고 근데 저 모습이 굳이 그냥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쩌면 뒷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들리나요 보시면. 시네타운 가족들이 또 교수님 오셨다고 해서 고민 사연들을 보냈어요. 1804님 남편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면 1분도 안 돼서 싸웁니다. 그래서 점점 대화가 줄어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저희 집에서 온 문자 오늘 제가 번호가 나온다니까. 같나요? 네. 근데 그 대화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것도 대화지만 저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다른 방식의 대화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대화를 하려고 하면 싸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방식의 대화라는 건 말로 하는 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한번 차려주는 것도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강력한 언어는 영혼의 언어라고 하는데 동의어가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행동도 언어인데 가장 강력한 언어라는 거죠. 그렇죠. 요리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시그널이죠. 뭐 되게 좋아하는 거 뭐 그런 거를 뭐 그게 뭐 저 사람 삶은 고구마를 좋아해. 그러면 그걸 알고 뭐 이렇게 한번 해주고 또 그쪽에서 이제 반응이 오겠죠.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든. 근데 어느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일주일, 2주일. 좀 시간을 갖고 네. 진심을 다해서. 네, 그래서 한번 그 언어를 해보고 이제 안 된다면 그러면 이제 또 그 새로운 오빠를 또 새로워질 오빠. 예. 새로운 모습. 그렇죠? 뉴 버전이 아니라 이제 본 어게인. 일신 우일신. 새로워질 모습으로. 일신 우일신.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서 광고 들어도 될까요? 네. 마무리가 애매한데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우리 시네타운 가족들의 문자 직접 읽어주실까요? 맨 위에. 네, 박경효 님이 청각장애 아들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송미 님 꼭 손익분기점 넘길 바랍니다. 부디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정말 뜨거운 정말 모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영화 들리나요? 우리 1시간 얘기 나눠봤는데요. 예비 관객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뭔가 마음에 쌓이니 이건 좀 아닌데 뭔가 그런 느낌이 오신다면 한번 들리나요 보시면 우리들의 뒷모습 보면서 뭔가 또 따뜻하고 또 근데 또 그 안에 또 꽤 웃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웃음이 아니라 약간 힘든 세상에 대한 해악 같은 어머니의 시선을 또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포스터에 지금 딱 보니까 당신의 나는 괜찮은가요? 라고 쓰여 있는데 딱 저 문구를 보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들리나요?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진솔한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배우로 김창욱 씨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조개집 사장 국제수사 너무 단약해서 조개집 사장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곡은 직접 가져오신 곡 아이유의 푸르던이고요.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직접 해주시죠. 네. 영화 같은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해피엔딩입니다.